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문단. 전자녹음 장치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들리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문단.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고 매질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파동이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매질의 진동이 뇌이에 도달하여 달팽이관 속 림프액을 진동시켜 선모가 흔들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전기신호가 청각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됨을 의미한다. 소리가 들리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리가 뇌이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외이와 중이를 거치는 공기전도와 이를 거치지 않는 골전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1문단과 2문단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1문단은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개념과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2문단에서 소리와 개념과 소리가 들리는 과정이 소리라는 것 자체가 진동에 의해 발생을 하고 매질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파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과정에서는 진동이 뇌이에 도달해서 달팽이관 속 림프액을 진동시켜서 선모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 전기신호가 청각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자, 소리의 개념과 과정까지 살펴보았고요. 3문단입니다. 여러분 2문단과 3문단 사이에 그림이 있어요. 외이, 중이, 뇌이가 있는데요. 우리 이 외이에는 귓바퀴와 외이도가 있습니다. 외이에는 귓바퀴와 외이도가 있고요. 중이는 고막이 있고요. 뇌이에는 달팽이관이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각각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3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2문단에서 공기전도와 골전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3문단에서는 공기전도와 골전도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소리를 전달하는지 살펴보면 되겠어요. 공기전도는 공기를 매질로 소리가 뇌이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체의 진동이 주변 공기를 진동시키면, 자, 이번에도 과정에 대해서 얘기 나올 거예요. 귓바퀴가 이 진동을 모아 귀 쪽으로 보내고 그 결과 진동은 외이도를 지나게 된다. 귓바퀴와 외이도 등 진동이 지나가는 각 지점에서는 소리의 공명이 발생한다. 자, 소리의 공명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진동이 일어나는 각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공명이란 공명 주파수에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공명의 개념. 외이도의 경우 공명 주파수는 성인 2500에서 2700Hz이다. 공명 주파수는 외이도의 길이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길이가 짧은 유아는 공명 주파수가 더 높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러한 공명에 의해 증폭된 진동은 고막을 진동시키고 고막의 진동은 청소골에서 더욱 증폭되어 뇌이에 전달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3문단은요 전체적으로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공기전도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 공기전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공기를 매질로 소리가 뇌이에 전달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뇌이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한번 볼까요? 물체의 진동으로 생긴 주변의 공기의 진동을 귓바퀴가 모아서 귀 속으로 싹 보냅니다. 공명이 발생하겠죠. 그때 진동이 외이도를 지나요. 공명이 발생합니다. 증폭된 진동이 고막을 진동시켜요. 고막의 진동이 청소골에서 더욱 증폭되고요. 증폭된 진동이 뇌이에 전달된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까지 살펴보았고요. 4문단. 이에 반해 골전도는 귀 주변 뼈를 매질로 소리가 뇌이에 바로 전달되는 것이다. 대화할 때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에는 성대에서 발생한 진동이 공기전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와, 자, 이 소리 더하기 골전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가 함께 있다. 위에 것과 이걸 두 개 더해야지 자신의 목소리라는 거죠. 자신의 목소리 중에서 20에서 1000Hz의 소리는 골전도로는 잘 전달이 되는데 요거는 골전도가 잘 전달이 되고 외이와 중이에서는 공명이 일어나지 않아.
공기 전도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 골전도를 통해 듣던 소리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색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3문단은요. 골전도의 개념 및 스피커를 통해 듣는 자신의 목소리가 어색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골전도가 무엇이었죠? 뼈를 매질로 소리가 뇌에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이유 보도록 합시다. 대화할 때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 우리 대화할 때 듣는 나의 목소리 있죠? 그것은 성대에서 발생한 진동이 공기 전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 더하기 골전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였어요. 그리고 목소리 중 20에서 1000Hz의 소리는 골전도로 잘 전달되지만 웨이와 중위에서 공명이 잘 일어나지 않아 공기 전도로는 잘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이유 때문에 골전도로 전달되는 20부터 1000Hz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 들리지 않으므로 어색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주 재밌는 문단이네요. 5문단입니다. 한편 웨이와 중위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골전도를 통해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대요. 신기하네요. 이를 통한 보청기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어폰에도 골전도의 원리가 이용되고 있다. 이어폰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내부 자기장이 형성한 자석과 보이스 코일이 있다. 보이스 코일에 교류 전류를 가하면 내부 자기장에 의해 보이스 코일의 인력과 청력이 교대로 작용해서 보이스 코일에 진동이 발생한다. 이때 진동이 발생할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주기를 짧게 할수록 주기가 짧으면 주파수가 높아져. 그래서 높은 음이 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전류를 세게 할수록 전류가 세면 진폭이 커져서 음량이 높아진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이어폰은 이러한 진동을 공기를 통해 전달하는데 골전도 이어폰은 귀 주변 뼈에 진동판을 밀착해서 진동을 뇌로 직접 전달한다라고 적혀있네요. 자, 여러분 5문단은요. 골전도를 활용하는 건 보청기와 이어폰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인 이어폰의 원리는요. 공기전도 보이스 코일에 교류 전류를 가한 다음에 내부 자기장에 의해서 보이스 코일의 인력과 천력이 교대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고 진동을 공기를 통해 뇌로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와 달리 골전도 이어폰의 원리는요. 귀 주변의 뼈에 진동판을 밀착해서 진동을 뇌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6문단입니다. 골전도 이어폰은 일반적인 이어폰과 달리 귀를 막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이 있다. 우선 귀 내부가 습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고막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다. 또 야외 활동 시 착용해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위험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해도 뇌는 자극이 되어 장시간 사용하면 청각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골전도 이어폰도 뇌는 자극된다. 청각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6문단은요. 골전도 이어폰의 장점 및 주의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장점은요. 습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직접 자극하지 않고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점은요. 청각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본문을 분석했으니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소리가 전달되는 두 가지 방식, 공기전도와 골전도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맞습니다. 골전도 원리를 이용한 이어폰을 소개했었죠.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2번부터 5번까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선지 2번에 있는 이어폰의 기술과 과학적 원리는 있었는데요. 예측하는 부분이 없어서 이건 틀린 것이었습니다. 선지 3번에서는요. 관점도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관점이 아니라 청각의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고요. 선지 4번의 내용도 없고 5번의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X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선지 1번이었습니다.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주파수가 낮아지면 낮은 음의 소리가 납니다. 자, 5문단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주파수가 높아가면 높은 음이 납니다. 적혀 있었으니 주파수가 낮아지면 낮은 음의 소리가 나는 게 맞겠죠. 선지 1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선지 2번, 고막의 진동은 총속골을 통과할 때 증폭된다고 3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선지 3번, 웨이도의 길이가 짧을수록 공명 주파수는 높아진다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3문단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공명 주파수는 웨이도의 길이에 반비례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맞습니다. 짧을수록 높아지는 것이 되겠죠. 선지 4번, 이어폰의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세지면 음량이 높아진다라고 했네요. 선지 5문단에서 전류를 세게 할수록 진폭이 커져 음량이 높아진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1번부터 4번이 다 맞았으니 선지 5번이 되겠네요. 선지 5번은 어떤 부분이 틀렸나요?
20부터 1000Hz의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이 문단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한다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 틀린 선지는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그 이유는 전자녹음 장치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며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였어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선지 4번입니다. 자, 녹음된 소리를 들을 때는 골전도로 전달되는 주파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골전도로만 전달되는 20부터 1000Hz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다라고 적혀 있었죠. 정답은 4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 평소에 골전도로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기회가 적었으므로 아닙니다. 자, 평소에 우리가 듣는 자신의 목소리는요, 골전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도 섞여 있었죠. 더하기 골전도 소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선지 2번. 스피커에서 나온 녹음된 목소리는 뇌를 거치지 않고 아닙니다. 뇌를 거쳐서 뇌에 전달됩니다. 선지 3번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했었고요. 선지 5번. 자신이 말할 때 듣는 목소리에는 녹음된 목소리와 달리 웨이에서 공명이 일어난 소리가 빠져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웨이에서 공명이라는 소리는 공기전도로 전달되는 소리가 되겠고요. 빠져 있지 않고요. 빠져 있지 않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요. 선지 4번이었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윗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에 포인트를 잡아서 선지와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네요. 보기에서도 포인트를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보기. 난청이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웨이도에서 뇌에 이르기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 중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발생한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난청은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증상인데 웨이도에서 뇌까지 문제가 생기면 발생한대요. 전음성 난청이란 게 있는데 이것은 웨이와 중이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증상으로 소리가 커지면 알아듣는 정도가 좋아질 수가 있대요. 이와 달리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잘 전달되었음에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자, 우리 달팽이관은 어디 있었죠? 뇌에 있었죠.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나 청각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각신경 또는 중추신경계 이상 등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각신경성 난청은요, 소리가 커져도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전음성 난청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구하러 가볼게요.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골전도 이어폰은 장시간 사용해도 감각신경 난청을 유발하진 않겠군. 아닙니다. 청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가 있죠. 선지 2번. 청각신경의 이상으로 인한 난청은, 이건 무엇이에요?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내용이네요.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어폰 음량을 높이면 잘 들을 수 있겠군. 자, 소리가 커져도 알아듣는 정도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으니 잘 들을 수가 없겠습니다. 답은 선지 3번이었네요. 선지 3번 살펴볼까요? 자신이 말하는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자, 여러분, 자신이 말하는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골전도의 방식으로 뇌이에 도달한 소리까지 들리지 않는 경우가 해당하기므로 바로 3번에 해당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어요. 선지 4번도 살펴보겠습니다. 고막의 이상은요, 무엇이 될까요? 전음성 난청에 해당하는 거죠. 골전도의 원리를 이용한 보청기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겠군. 아닙니다. 효과가 있겠습니다. 선지 5번. 전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은 골전도 이어폰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어폰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겠군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선지 3번이었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기역은요, 일반적인 이어폰으로 보이스 코일에 교류 전류를 가해 발생시킨 진동을 공기를 통해 뇌에 전달하는 공기전도 방식을 이용하고요. 니은인 골전도 이어폰은 귀 주변의 뼈에 진동판을 밀착해서 보이스 코일의 진동을 뇌로 직접 전달하는 골전도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이어폰과 골전도 이어폰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입니다. 일반적인 이어폰은 교류 전류를 진동으로 바꾸고 공기를 통해 그 진동을 뇌에 전달한다.
맞습니다. 답의 근거는 문단 5번에 있었는데요. 보이스 코일에 교류 전류를 가해 발생시킨 진동을 공기를 통해 뇌에 전달하는 원리가 적혀 있었죠. 선지 2번. 니은은 골전도 이어폰은 진동판을 통해 뼈의 진동을 발생시켜 소리를 뇌로 전달한다. 자, 5문단에 골전도의 원리가 활용되어 있었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뼈의 진동을 발생시킨 게 맞습니다. 자, 선지 3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선모의 흔들림을 유발하여 아니죠. 여러분, 니은도 선모의 흔들림을 유발하여 전기 신호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 선지 4번도 보겠습니다. 니은은 기역과 달리 야외 활동 시에 사용해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위험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 골전도 이어폰의 장점이었죠. 선지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내부 자기장과 교류 전류로 인해 인력과 청력이 발생한다. 5문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보이스 코일에 교류 전류를 가하면 내부 자기장에 의해 보이스 코일의 인력과 청력이 교대로 작용한다 라고 적혀 있었으므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